네, 시민프레스와 메일타임즈 시민프레스가 함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현 광주시장님 초청 토크쇼를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민선 8기 취임 1년 광주시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도시 행복 광주를 위해서 언제나 힘써주시는 방세현 시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늘 함께 패널로 활동해 주실 메일타임즈 송기룡 발행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을 안녕하세요. 여는 뉴스 메일타임즈 송기룡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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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편안하게 또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님, 희망도시 행복 광주를 표명한 방세현 시장님의 취임 1주년 소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벌써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취임하면서는 이제 세계 관악 컨퍼런스 유치를 하고 그 첫 번째 해외 일정으로다가 제 19회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이제 체코 프라하 그 방문을 해서 또 총회에서 또 그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이제 브리핑도 하고 그래서 이제 총회 인준을 받고서 거기서 이제 광주시가 확정되었다는 그런 행사 일정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들떠 있었는데 요즘도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걱정이 태산하네요. 맞아요. 그때도 8월 8일 날이죠. 어떻게 비가 많이 왔는지 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되고 뭐 하여튼 그래도 또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고생하고 하면서 5일 만에 진짜 그 응급복구를 끝내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한국복구 계획을 세워서 갔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제 또 조직 개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일할 수 있는 조직 뭐 이제 어떤 환경을 만들려고 조직 개편도 하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12월 때 다시 이제 그 와스비 본부가 있는 그 시카고에 가서 이제 또 내년도 행사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협약도 하고 그렇게 하여튼 바쁜 시간을 좀 보냈어요. 정말 다양한 일정을 바쁘게 보내신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바로 이곳 광주에서 또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광주 지역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 미치는 영향은 아마 대단하겠죠. 맞아요. 왜냐면 이번에 지금 이제 1주년 그러니까 1년을 앞두고 그 와스비 세계 관악협회 이제 콜린 회장하고 이제 전 회장 그리고 기술위원장 등이 지금 광주에 지금 체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미팅이라든가 또 이제 행사를 좀 만들어서 지금 같이 이제 내일까지 좀 일주일 동안 이제 그 관련 행사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준비 과정들은 이제 내년도에 어떤 행사가 제대로 성공리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서 진행이 되는 거고 또 그 와스비 본부에 있는 회장단에게 광주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남한산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도 놀래고 남한산성 가서도 놀래고 이 사람들이 또 남한산성 아트월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그런 그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놀래고 뭐 오늘 돌아가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완벽하게 1년 동안 이제 갖춰 나갈 겁니다. 그렇게 가면 이제 아무래도 음악 도시라는 그런 어떤 광주에 싹 들어서면 뭔가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있는데 이게 무슨 느낌일까 할 때 그것이 이게 참 음악에 대한 뭐 그렇잖아요. 이제 뭐 악기가 이제 그려져 있다든가 또 높은 음자리가 그려져 있다든가 어떤 음악에 풍겨지는 그런 내용들이 그 주요 건물들은 또 펼쳐질 거고 또 주변에도 시가 이제 이쪽 시청하고 이제 남한산 아토리일 때 이제 경관 조명까지 다 다시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있는 행사이면서도 그런 음악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보고 요즘 이제 관악이라는 파트를 놓고 보면 이제 그 상당히 좀 정지돼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력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데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정지되어 있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내년에 관한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나면 광주가 그래도 음악의 메카가 특히 관악의 메카로서의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관악이라는 걸 갖다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 계기가 될 것이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광주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광주시가 관악 컨퍼런스, 그러니까 관악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런데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취임하시자마자 그것도 유치를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세계 관악 컨퍼런스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앙상블, 그다음에 밴드까지, 그러니까 1인서부터 대규모의 음악이 다 어우러지는 것이 세계 관악 컨퍼런스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연 광주에 왔을 때 당초 2024년도 처음 광주에 오기 전에 대구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다가 이 광주로 넘어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암암리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대구에서 대구에서 준비를 하다가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와스비 세계 본부하고의 어떤 그 연결 과정에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당선이 되고 나서 그럼 이제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와스비 본부에다가 이제 서류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6월달에 이제 서류 심사를 받아서 일단 서류에서 이제 확정을 짓고 그래서 이제 이제 원래 차기 년도 그러니까 차기 그 조직위원장이 그 현장 그 행사를 방문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제가 이제 체코 프라하를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브리핑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총회 승인을 받고 그 확정을 진 거죠. 그런 그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나 광주시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정치인들도 저기 계신 분들이 이게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뭐 이러면서 좀 의구심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성공적인 개최는 이렇게 딱 보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흥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또 중학교 때 제가 밴드를 했어요. 밴드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본을 불었는데 그래서 이번 그 내년도 이제 우리 광주에서 하는 관악 컨퍼런스에서 그 제가 이제 스페셜 게스트로 트럼본을 이제 세계 아주 유명인들하고 하는 그 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새 참 이 도레미 파솔라시도편이 안 돼서 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어쩐지 문화예술에 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 덕분에 오늘 즐거운 또 에피소드 몰랐던 이야기까지 알게 됐고요. 저는 또 인천이거든요. 인천 시민인데 지금 이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광주 시민분들의 호응도 궁금해요. 뭐 SNS라든지 온라인 상회라든지 되게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1주년을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D- 이제 1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행사를 치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또 워낙 중앙 방송이고 다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자꾸 이제 돌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시작을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관악 컨퍼런스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악이라는 게 뭔가 또 이제 그러면 그 관악을 어떻게 펼치는 건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단순하게 이제 그런 얘기하잖아요. 옛날 밴드부, 고적대 이런 형식을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뭐 5명이 하는 거, 10명이 하는 거 또 그런 또 관악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미 해병 뭐 군악대도 있고 또 미 해군 군악대도 있고 그 친구들도 거기가 이제 관악 형식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악기하고 이제 타악기가 이제 조화를 이룬다든가 이제 그런 형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이해도가 이제 지금 넓혀지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호응도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였죠. 뭐 세계 대회를 유치했다. 그러니까 와 무슨 세계 대회 광주에서 하느냐.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 도대체 그런데 그게 뭐야 그게. 근데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이제 듣다 보니까 그거. 근데 그거는 이제 관악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악도 있지만 이제 그 행진 같은 것도 많잖아요. 옛날 우리 이제 이제 밴드부 고적대 뭐 그런 형식을 빌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 공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메인 공연들은 심사를 엄격하게 본부에서 해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린지 공연이 있고 이제 갈라 콘서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선을 보이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나가는 거라. 그래서 아마 그 효과는 아마 엄청 크고 아마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니까. 네. 그 네이처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 공연들한 이제 호응도나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해서 선을 보이고 있는 게 이게 네이처 콘서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뭐 11일부터 하고 13, 15, 17 8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 공연들은 전부 그럼 무료입니까?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무료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앙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모집을 관악 팀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접대 선보인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팀들이 결국 이제 세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국 일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홍보를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좀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알리는 기회를 이제 좀 폭넓게 갖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 네. 그 관악 세계 관악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말씀하시죠. 네, 좋습니다. 세계 관악 컨퍼런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럼 다음 질문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비가 많이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광주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가 또 컸었는데요.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올 여름 자연 재난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비책도 궁금하거든요. 작년에 진짜 8월 8일이죠. 네. 뭐 워낙 많은 비가 와서 맞아요. 그 피해도 엄청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됐고 그래서 사실 예산 규모로 보면 이제 국도비 해서 포함해서 한 745억 정도가 좀 편성이 돼서 그 복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지금 이제 그 우산천하고 그 모개미천이라고 두 군데만 지금 이제 거기는 좀 시설물들을 또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교량을 다시 부수고 이제 새로 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나 이제 그 다들 이제 보면 이제 하천 구조가 하천이든 도로든 이제 국도, 국지도, 지방도, 뭐 시도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기도나 또 이제 중앙부처의 협의를 보는 것도 있고 거기 또 심의 대상에 들어가서 또 심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년 동안 지금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관련 어떤 얼마 전에 행안부 차관 오셨을 때도 제가 좀 이런 거는 특별 재난 지역 관련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 하천법이라든가 이런 일반법 적용을 하면서 세월을 낚으면 그래서 그냥 1년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나 좀 중앙부처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또 좀 검토를 또 어떤 좀 빨리 좀 해줘서 그래서 수해 복구가 빨리 돼야지. 그 욕을 지금 우리가 지금 시에서 다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시장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빨리 좀 협의를 봐주고 그래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건의 아닌 건의를 지금 계속 중앙 언론이고 그래서 다 지금 중앙방송이고 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올해도 이제 지금 비가 와서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그 2분의 1이 전 직원의 2분의 1이 야간 근무를 섰어요. 야간 비상 집이도 못 가고 야간 비상 근무를 섰는데 다행히 비가 그렇게 좀 덜 오고 제가 또 아침에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만은 하천을 보면 이제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일부
어떤 그 나무가 전도된다든가 또 이제 저지대 이제 반지하라든가 이런 데 좀 침수된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커다란 문제는 아직 발생이 안 돼서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전 직원들이 지금 우선 응급 체계까지 다 갖춰서 좀 만반의 좀 어떤 대응 태세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재난 피해가 가장 큰 게 이제 인명 피해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작년에도 그게 이제 뭐 두 번인가 사건이 있었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광주시 전 직원들이 협심해서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 예. 저번에 기자회견에서도 예, 예. 말씀을 해주셨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도로변 주변에 있는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재로 인한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그런 징후가 있음에도 그걸 등한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수해가 나고 나서 네. 그 산림청장께서 그래도 그 시장님이 한번 직접 보셔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시에서 직접 헬기를 타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헬기 타고 작년에 한 바퀴 돌아보고 또 올해 또 그 연초에 한번 제가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근데 그때 작년에도 돌아볼 때도 제가 소위 말하면 이제 한 30분이면 돌 거를 네. 한 1시간 반 이상을 돌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좀 더 또 뭐 오른쪽으로 돌려봐라. 다 좀 더 내려봐라. 이제 제가 이제 다 헤드셋 끼고 이제 다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꼭 인재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저도 이제 환경을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68년도 이제 산림 육성 정책 이후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어떤 그런 녹지율을 높여놨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때부턴가 이제 그 방치되는 수준에 이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지층도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강원도나 저 지방에 보면 뭐 엄청 큰 덩어리에 그냥 바위돌이 막 되는데 그게 결국은 그게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이제 지층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치면 슬라이딩 돼서 그냥 날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요즘도 계속 저때도 산림청장 만나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산림재 가꿔야지 지금 이렇게 방치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저도 환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어떤 하천이라든가. 맞습니다. 저는 하천만 이제 오늘 좀 비 오면 몇 군데 하천만 보고 팔당댐 가서 보면 알아요. 이미 아시니까. 그래서 뭐 41만 광주 시민은 네. 방세환 시장님 믿고 깊은 잠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무지 마십시오. 우리 또 직원분들과 함께 야근까지 하시면서 지켜주고 계시니까요. 고맙죠. 네. 직원들한테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길 빌어서 말씀해 주셨고 광주 시민분들의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광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에 또 탄력이 붙었다고 또 소식을 들었는데요. 진행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뭐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돼 가고 있지만 그래도 늘 이제 잡초가 무성한 풀밭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저는 이제 요전에 바로 시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적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언제까지 이걸 그럼 그대로 놔둘 거냐 이렇게 그러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좀 일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게 이번에 이제 그 컨소시엄 한국 토지 신탁 컨소시엄이 형성이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8개 업체가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좀 더 추진이 돼서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보면 결혼식을 할 곳이 없어가지고 성남이나 서울로 다니고 그랬잖아요. 참 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2,000석 정도의 컨벤션 센터도 좀 들어오게 되고 또 쇼핑몰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그런 공공시설물도 소위 말하면 이제 주민 편의 시설이라고 봐야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시민의 삶의 질도 상당히 플러스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주변을 갖다 더 확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렇게 좀 어떤 공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네. 사실 뭐 광주 저도 광주 시민이지만 네. 금세 될 겁니다. 아마 예. 다음 임기 때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근데 이 터파기 안에 이것도 결국 터파기 공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특혜의혹. 예.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언제나 그 도시개발의 발전과 항상 맞물려 가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또 의원을 하셨고 의원 생활하셨고 지역에서 충분히 다져져 있는 정치 기반이라서 염려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거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무슨 저 성남에 뭐 대장동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로 넘어오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 항상 그 합리적이고 네. 투명하게 모든 걸 처리하게끔 담당 부서에다가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다만 그걸 좀 공격적으로 해서 빨리 좀 마무리가 뭐 맞아요. 소위 말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뭔가 하나 늘었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 야 이제 좀 도시가 갖춰지는 것 같다. 이런 소리가 이제 시민들에게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는 거를 독려를 하는 거죠. 이제 담당 부서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고 뭐 제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지껏 시민운동하고 뭐 의원하고 뭐 지금 시장 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걱정하실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그 열심히 그 대신에 이거를 이게 무섭고 두렵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쌍용공원도 지금 아직까지 지난 뭐라 지방 정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얼마나 좀 시끄럽고 좀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5개 지금 공원 특례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지금 2개 중앙공원하고 이제 송정공원만 지금 이제 포크레인이 소위 말하면 이제 저 터파기가 시작이 돼서 보이지만 나머지 3개 공원도 빨리 돼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그래서 담당 부서에도 그래서 좀 빨리 좀 전향적으로 좀 해서 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보면 중앙부처의 그 정책 그런 관련 어떤 그런 법률이 어떤 엄청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게다가 제약이 많다 보면 맨날 뭐 건이 올렸다가 또 그럼 또 빠꾸 맞고 다시 보완해서 올리고 이러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앙정부도 이제 저는 과감하게 이제 뭐 개선을 해라 폐지해라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제도를 갖다가 이제 그 관련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정비할 때가 됐다. 3, 40년 된 걸 여지껏 그냥 캐캐묵지게 얼마나 과학화돼 있고 고도의 기술화돼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4차 산업 혁명을 논하고 있고 AI가 있고 GPT가 나오고 이런 세상인데 그런 어떤 정책들은 그 올드하고 이래가지고 현실에 전혀 맞지 않게끔. 그러니까 직원들은 사실 그동안에 계속 이게 좀 공격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이거 내가 잘못 이거 했다가는 징계 먹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제가 시장으로서 제가 책임질 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책임질 테니 어쨌든 공격적으로 빨리빨리 좀 추진을 해서 광주 도시 구조를 좀 완성시키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시민분들을 위해서 두 발 벗고 공격적으로 오늘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인 것 같아요. 다른 시장님들보다도 공격적으로 응원합니다. 그 우리 시장님 민선 8기 시장님의 대표 공약 공격적으로 추진 현황도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근데 좀 지금 이제 공약 이행률도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끌어올리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공약 이행률이라는 게 공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느 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철도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책 사업을 갖다 제가 뭐 제 마음대로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만 어떤 집권 정당의 한 지자체장으로서 어떤 용산이라든가 중앙정부하고 좀 더 교감을 갖고서 좀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좀 속도감을 좀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철도 문제도 잘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더 당겨져서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도로 문제도 이제 스파이더 웹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또 잘
지금 풀어가고 있고. 역시 공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노선, 버스 노선, 그래서 용역 줘서 아이들의 통학권이라든가 또 그죠 우리가 저 청년 인구가 지금 47%예요. 그만큼 이제 그 도시가 이제 젊어졌다고 하지만 그 젊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생산성이 있는 거니까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출퇴근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애들 통학권에 대한 부분 이것까지 다 확실하게 좀 하나씩 만들어서 교통의 편리성을 최대한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이번에도 또 그 광역 그 콜버스 네. 그 이제 그것을 이제 국토부에서 저희가 이제 또 선정이 돼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잖아요. 이제 신현동에서 이제 양재까지. 그래서 또 그쪽에 지금 5호선, 그러니까 8호선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연장 사업도 역시 철도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 네.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 운송 수단이 생겨서 또 그나마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도 지금 태전 그러니까 이제 그 신현 능평 지역에 이제 환승센터를 세워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우선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부분 빨리 가고 맞아요. 또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제 광역 사업에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사업 시기를 좀 땡겨서 땡겨서 또 시민에게 좀 그런 편리성을 좀 제공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3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뭐 꿈을 주겠다, 뭐 청년에게 기회를 네. 주겠다, 어르신께 복지를 주겠다,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어떤 사업화 또 프로그램화 시켜서 지금 추진을 해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런 정말 3대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그 복지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약들을 좀 광주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 시장님도 이웃 시장님 좀 현수막 정치 좀 하시고. 그게 약하더라고요. 그게 약해요 보니까 네, 현수막이. 제가 신현동 사는데요. 네.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런 것들이 신현년 그 신현동엔 그 현수막만 있겠지. 그래서. 길거리 홍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그런 그 공연들을 조금은 이해도가 높여야 되는 공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공연들이 만원 사례를 이뤘다고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역시. 광주의 문화예술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나? 성남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때도 이제 성남 아트센터 뭐 대표 뭐 지금 뭐 각종 서울 네. 문화재단 대표 뭐 다들 이제 가끔 만나거든요. 이제 행사 이제 중앙에 이제 그런 어떤 관련 행사 있을 때 이제 다 놀래요. 네. 광주 부러워 죽겠다고. 근데 그 공약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광주가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베트남 종족도 방문을 하셨고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문화 가족이 많은 걸로 아는데 뭐 이제 그런 다문화 가족들이 안정적인 정착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문화 축제라든가 뭐 이제 뭐 성남은 지구촌 축제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아니면은 뭐 1박 2일 캠핑 축제라든가 다문화 가족들을 세계 전국의 다문화 축제를 그런 식으로 광주에서는 넓잖아요, 광주가. 네, 그런 뭐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그런 그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컨텐츠를 광주에도 위하다. 우리 모두가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축제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문화 축제. 그럼 제안을 그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베트남에 작년 12월 6일날 이제 추석에 이제 와가지고 국빈 방문해서 이제 광주가 들썩했는데 또 모르는 사람은 다 모르고. 거기에 이제 베트남 정부의 부총리부터 해가지고 장차관이 23명이 다 일로 그냥 쏟아졌는데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12월 6일을 이제 베트남의 날로 선포를 하고 이제 올해도 이제 문화 행사를 할 겁니다만은 광주에는 지금 베트남 분들만도 지금 1,400명 정도가 좀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이제 그 도자기 축제 때도 이제 그 다문화 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했고, 그리고 또 그 자체적으로 하는 또 그런 그 어떤 축제, 예능 축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그 캄보디아 쪽에서도 애들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계 날도 있고 이제 다문화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그걸 프로그램화 시켜서 그걸 좀 더 좀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지금 그 담당 부서에다가 그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는 다 해놓고 그동안에 해온 것들은 좀 더 보강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충분히 좀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오늘 인터뷰 보시고 나서 각과에서 하실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장님 마지막으로 41만 광주 시민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동안에 잘 믿어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시정을 펼치는데 좀 무리가 좀 없었다. 좀 그래도 편하게 잘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어쨌든 50만 자족 기능을 갖춘 그런 살기 좋은 이제 광주시를 3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또 1600 공직자들이 좀 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믿어주셔도 되고 다만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 소홀함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함께 또 풀어갈 부분 또 함께 해야 될 부분을 함께 해주셔서 진짜 이게 모든 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대가 행복한 그런 자족형 그런 살기 좋은 도시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광주시를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하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